자주 만나던 친구들도 만나기 싫어지고 연락이 오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종종 조리해서 먹던 식사도 거의 배달 음식으로 채우게 되죠. 청소도 제대로 못해서 집안에는 쓰레기가 점점 쌓여가고 버릴 기운조차 없게 됩니다. 기억이 송두리째 날아갔구나. 내가 치매가 아닌가 두렵게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30년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상우입니다. 30여 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일해오면서 최근 몇 년간 우울증으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분들이 부쩍 늘어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가 말해주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18년 진료받은 75만 명에 비해 4년 만에 3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 통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 연령대에서 우울증으로 가장 치료를 많이 받은 연령대가 20대고 그 다음이 30대라는 점입니다. 2030 세대에서 우울증 발병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 통계를 종합해보면 높은 연령대에서 우울증 발병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통계는 병원에 내원한 사람들만의 통계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 숫자가 아니라는 의미죠. 우울증에 걸려도 상당수가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자료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통계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우울증 유병률은 36.8%로 OECD 국가 중 1등입니다. 반면에 우울증 치료 접근성과 우울증 치료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통계 사이트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항우울제를 가장 많이 복용하는 국가는 아이슬란드, 캐나다, 포르투갈 순이고 반면에 한국은 꼴찌입니다. 이 모든 통계 자료들이 한국이 우울증이 가장 많이 발병하는 나라고 우울증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울증과 우울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울증은 병이고 우울감은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이거나 증상일 수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우울감은 일시적으로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로 보통 길게 잡아야 일주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대부분 이유가 있죠.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실을 경험하거나 궂은 날씨와 같이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울증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우울하거나 의욕 저하가 2주 이상 지속이 되고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울증에 의한 영향으로 대인관계나 일상생활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생활 패턴 중 한 가지는 일상생활이 세로 생활에서 가로 생활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세로 생활, 주로 일어나서 활동하던 시간이 가로 생활, 활동이 줄어들고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자주 만나던 친구들도 만나기 싫어지고 연락이 오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종종 조리해서 먹던 식사도 거의 배달 음식으로 채우게 되죠. 청소도 제대로 못해서 집안에는 쓰레기가 점점 쌓여가고 버릴 기운조차 없게 됩니다. 다음은 우울증에 걸린 직장인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생활 패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지만 몸과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일어나질 못하고 직장에 반복적으로 지각을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는 10분 이상 집중할 수가 없고 보통 1시간이면 끝낼 수 있었던 일상적인 업무가 서너 시간 매달려도 제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되죠. 본인이 식당 예약을 했는데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예약 당일날 식당에서 확인 전화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잘 안 나요. 통화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야 내가 전화를 해서 식당 예약을 했구나 발견을 합니다. 기억이 송두리째 날아갔구나. 내가 치매가 아닌가 두렵게 느껴집니다.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우울증 생활 패턴은 자신을 가꾸고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씻어야지 생각하지만 머리를 감지 않거나 샤워를 안 하고 그냥 며칠씩 지내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 모습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걸 더욱더 피하게 됩니다. 잠을 이루기 어렵고 중간에 자꾸 깨서 항상 피곤하고 졸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잠이 너무 많아져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내내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우울증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면 그것을 확인해 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몇 가지 생활 패턴에 해당이 된다면 우울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스스로 체크해보는 자가진단 방법도 있는데요. 국립건강센터의 국가트라우마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쉽게 우울증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치료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임상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약물 치료와 그리고 비약물적인 치료법으로 TMS, 경독의 자기자극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지치료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의 경우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같은 뇌신경계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다시 찾아주는 항우울제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항우울제는 세간의 잘못된 믿음과 달리 의존성이 발생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해도 비교적 안전한 약물이기 때문에 혹시 약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은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가 뇌에 작용하는 화학적 치료를 한다면 TMS는 뇌신경계에 시행하는 물리치료에 해당됩니다. 자기장을 이용한 치료법으로 외래를 통한 통원 치료가 가능하고 임산부와 같이 약을 전혀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2008년도에는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 현재는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대학병원에서도 널리 시행되고 있는 아주 안전한 우울증 치료 방법입니다. 인지치료는 우울증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부정적인 인지 왜곡을 찾아내서 분석하고 교정해 나가는 치료법입니다. 약물 치료만큼이나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효과적이어서 죄책감이나 절망감 같은 증상을 경감시키고 나중에 약물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우울증 재발 방지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환자의 증상이나 현재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대인관계 정신치료, 분석적 정신치료, 그룹치료 등이 우울증 치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울증 치료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우울증이 얼마나 흔한 문제인지, 우울증에 걸리면 어떤 생활 패턴이 나타나는지, 하지만 한국에서는 치료가 터부시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울증은 의지나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고 나약해서 생기는 병도 아닙니다. 뇌의 기능 저하, 다시 말하자면 뇌신경계 통해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오는 질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는다면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장애이자 질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닥터유의 마음 쉼터 유상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